너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냐? 조건 때문은 아니냐? 박영수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매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어붙은 듯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준호 오빠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내 아들은 순진하다. 혹시라도 너 같은 애가 노린 거라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는 한 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목수일을 그만두고 살아가는 70의 아버지, 박영수. 그에게 아들은 세상 전부이자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집안도 밝히지 않고 단지 곧 인사드리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과거 장인에게 못 배운 집안이라며 모욕을 당했던 상처는 아직도 가슴에 깊게 남아 있었죠. 그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 굳은 신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혼만큼은 반드시 조건을 보고 해야 한다. 아들의 선택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영수는 결국 스스로 며느리, 후보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의심은 수많은 갈등과 눈물 끝에 한 가족을 탄생시키는 특별한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한 아버지가 의심을 넘어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박영수는 오랜 택시 기사 후배를 통해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형님 아드님 여자분 동네 교회에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친다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영수는 곧장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다음 주 일요일, 그는 낡은 재킷을 걸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늘 단정하게 입던 습관을 버리고 일부러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단 옆 작은 방에서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 차림은 깔끔했고 아이들 앞에서 웃는 모습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구석자리에 앉아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보를 놓친 아이에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며 다정하게 격려했고, 틀린 음을 치는 아이에게도 잘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해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영수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런 얼굴이 거짓이라면 대체 진짜는 어떤 얼굴일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온 인생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가 묻은 피아노, 건반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까지 보며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게 계산된 행동일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집안 배경은 분명히 알 수 없지 않나. 결국 아들을 노린 것일 수도 있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한 모습이 전부 진심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조건 없는 만남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틀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 다음 주 영수는 또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에 사는 노인네입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게 좋아서 가끔 와 봅니다. 목사님은 금세 지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그 아가씨 말씀이시죠? 참 귀한 청년이에요. 사실 이 근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 형제 하나 없이 혼자 대학까지 다녔지요.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목사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지금도 고아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는 게 그 아가씨의 소망이지요. 목사님의 표정은 따뜻했고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선행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들에게 매달리는 건 아닐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습니다. 한 번은 지연의 진심을 믿고 싶었고, 또 한 번은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결국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며칠 뒤 영수는 드디어 지연과 마주 앉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고 지연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찻집, 늦은 오후. 박영수는 지연을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영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혹시 조건 때문은 아니냐? 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힘겹게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가 가진 조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겁니다. 따뜻한 마음?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다. 특히 너 같은 처지는 남의 도움을 바라게 되지 않겠나?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게 조건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준호 오빠를 사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진심이었지만 그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갈등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처와 편견 속에 살아온 한 아버지의 불안,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며느리의 진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말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그녀를 단순히 의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우연히 교회 근처를 지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작은 우산 하나를 쓴 지연이 아이들 5을 데리고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 비옷과 작은 우산이 씌워져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어깨와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따뜻한 차 마시자. 지연은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면서도 그 웃음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영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장면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젖어가면서도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보호하는 그 눈빛.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진심 어린 책임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후 지연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옷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데까지 도왔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져 버렸습니다. 저 아이들을 저렇게 챙기는 게 계산일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었고 그 모욕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늘 조건을 믿어야만 안전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그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굳어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진심이 오랜 상처를 녹여내기도 합니다. 이제 영수의 마음 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신뢰가 서서히 맞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실 앞에는 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상담하며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뭐든 하겠습니다. 수술비가 모자라면 제가 빌려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 오빠를 살려야 해요. 영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닦으며 병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지갑 하나, 안에는 낡은 통장과 신용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보다 다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병실에 들어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제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뭐든 내가 다 할게. 돈도 힘도 다 없어도 괜찮아.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영수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꾸밈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오래된 상처는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것도 순간의 감정일 뿐이라면 그는 여전히 마음을 굳히지 못한 채 병실 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지키려는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영수는 이제 며느리의 진심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완전한 수용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회복 중일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있던 준호의 직장 상사와 몇몇 동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이 지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여자친구라던데 고아원 출신이라면서요? 집안도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준호 씨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순간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귀가 번쩍 열리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도 당황의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모도 집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호 오빠를 사랑하는 제 마음까지 하찮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플 때 함께 울고 힘들 때 옆에서 버틸 겁니다. 제가 가진 건 작아도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저는 더 배우고 더 채워나갈 겁니다.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오랜 불신을 무너뜨린 건 화려한 말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당당한 태도와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무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증거 아닐까요?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며칠 뒤 준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는 지연이 짐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신발끈까지 꼼꼼히 매주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길 거예요. 그 순간 영수의 마음속에 오래된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준호 옆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방금 뭐라고? 영수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 옆을 지켜줘서 말이야. 나 대신 고생을 많이 했구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제 몫이니까요. 영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따뜻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란 단 한 번의 대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인정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하지요. 그날 저녁 영수는 집에서 준호와 지연이 함께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박한 식탁 위 단순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밤이 깊은 시각 영수는 마당에서 담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밤이 차가워요.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영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자네를 그렇게 의심했던 건 내 과거 때문이야. 지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귀 기울였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집안이 가난했지. 그래서 아내 쪽 가족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평생 주눅 들며 살았어.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더군. 영수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같은 아픔을 겪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자네를 탓하기보다 내 겁쟁이 마음이 문제였던 거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시선을 많이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준호 오빠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순간 영수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웃음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준호 오빠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순간 영수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가 서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긴장 대신 따뜻한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밤 영수는 처음으로 지연을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는 누군가와 나눌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결국 서로의 고백 속에서 꽃을 피우지요. 며칠 뒤 영수의 집 거실. 작은 상 위에는 지연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전까지. 영수는 식탁 앞에 앉아 어색하게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혼자 준비한 건가?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첫 만찬이잖아요. 그 말에 준호가 활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요리 연습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다 저 먹이겠다고요? 순간 영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터져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그래. 다 같이 먹자. 오늘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날이구나.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지연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며느리라 부르지 말고 그냥 딸이라고 해도 되겠지. 지연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네, 그렇게 부를게요. 준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맞닿자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가족처럼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며 믿음으로 묶이는 것이 가족이지요. 이제 영수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딸이자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우리 아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소중한 딸까지 얻게 되었으니.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문구가 떠오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